식사들 하셨습니까? 벌써 2025년이 다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정치, 경제, 오토바이 업계를 포함한 영원히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일들이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해 같습니다. 연초 대바람부터 잠 못 이루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직도 정리가 덜 된 느낌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9,000km에 가까운 정도의 라이딩을 한 것 같습니다. 봄에 땅끝마을과 남해를 일주하고 지리산을 다녀오면서 평생 볼 꽃구경을 한 번에 하는 좋은 기회도 있었고요. 처음으로 경기권과 강원도로 설악산을 관통하는 라이딩을 했었습니다. 라이딩하는 날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과 영상으로 소통했던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오토바이 타는 취미가 없었으면 참 견디기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은데 그나마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라이딩을 지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한 분들, 그분들 덕에 수월한 라이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의 오토바이 업계의 화두는 자동기어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5년에 새로 적용된 자동기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혼다는 DCT, E클러치, 야마하는 ICC-S를 변형한 YAMT, BMW는 ASA, KTM도 자동 변속기를 내놓았었죠. 기존은 슈퍼커브류의 1A 클러치나 스쿠터의 CVT, 반자동인 퀵시프트에 훨씬 발전한 모양으로 내놓았지만은 실제 오토바이에 탑재되고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슬슬 업체 간 기술적인 격차나 문제점이 노출되는 분야가 이 자동기어인 듯해서 한번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미국과 유럽의 유저들이 많이 활동하는 포럼이나 레딧에 나오는 내용과 해외 기사를 종합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승을 해본다고 금방 문제점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영해온 유저들의 모임이나 포럼 레딧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모은 자료입니다. 올해 제가 기획기사로 자동기어를 2편에 걸쳐서 영상으로 제작하고 시작했던 내용이라서 적당히 자료가 모이는 시점이 되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오토바이 자동기어 분야의 가장 앞선 회사는 당연히 혼다입니다. DCT, E클러치 이전에도 많은 방식으로 혼다 매틱이나 혼다 HFT 이런 삽질을 해본 혼다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가장 에러율도 적은 방식인 듯 합니다. 일단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혼다 DCT는 일단 변속에 대한 딜레이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당연히 더블 클러치 구성이고 레이싱 자동차에도 사용하는 방식이라 딜레이가 많으면 잘못 만든 것이겠죠. 거기다 소형화된 더블 클러치 2개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다르게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일단 배달용 포르자 750의 경우 거의 10만 킬로 정도의 내구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취미용으로 탄다면 더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자동으로 탈 때 너무 빠르게 기어 단수가 최고 단으로 올라가 출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수동으로 기어를 적당하게 보정하면서 주행하면 충분히 출력을 제대로 쓰는 느낌으로 직결감이 상당히 좋게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덕이나 코너에서 지 맘대로 기어가 막 바뀌어 벌벌거리는 느낌도 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이런 점은 많이 개선되어 버벅거리는 느낌은 많이 못 느낀다고는 합니다. 그냥 오토기어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에서는 많이 개선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시동 전에는 기어가 중립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기어 중립 포지션을 못 찾아서 중립으로 표시가 안 되거나 기어가 안 빠져서 시동 자체가 안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잘 돼서 생각보다는 에러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발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E클러치도 이제는 미들급 뿐만 아니라 쿼터급에도 장착이 될 만큼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쿼터급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레벨 500에 적용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E클러치 최대 장점은 클러치 커버에 부착만 한다면 어떤 오토바이도 적응이 가능한 전기 모터와 수동 변속기 조합이라는 겁니다. DCT와 같이 복잡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메커니즘이 아니고 그냥 기계식 전동 컨트롤로 반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퀵시프트와 비슷하게 기어 레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동 모터가 클러치를 단속하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서 고장도 없고 타기종에 적용도 쉬운 그런 장치입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DCT에 비해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장점은 싸고 간단하고 고장 걱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터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면은 그냥 원래 있는 크러치 레바를 사용하여 수동 변속으로 주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직결감은 수동 크러치를 이용하는 것과 같아서 직결감이 좋고 자동이라는 이질감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구성도 수동 크러치와 동일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내구성은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출발을 해야 하는데 2단도 3단도 4단도 잘하면 출발이 된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정차 시에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것이 좋고, 출발은 수동과 같이 1단 출발을 해야지 2, 3단 출발하면은 크러치를 비비면서 나가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죠. 좋을 게 없겠죠. 또 드물게 시스템 보호 모드로 진입하여 출력이 일시적으로 끊기고 재시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ECU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가 있으며 딜러에 가서 리셋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혼다는 현재 DCT는 미들급 이상 대배기량 크루즈 계열의 오토바이에 많이 탑재하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이 크러치는 쿼터급이나 미들급 이상은 네이키드나 알차 계열의 직결감이나 출력에 민감한 기종에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하 YAMT 이전에는 야마하 FJR 1300AS에 유일하게 적용되던 YCC-S라는 자동기어가 있었습니다. FJR 1300AS가 투어링이라는 포지션을 생각한다면은 제가 시승해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불편한 것은 반자동이라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차 시에만 기어가 자동으로 1단으로 내려오고 주행 중에는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해야 하는 반자동 시스템이었지만은, 그래도 시내 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에 기어 변속이라는 부담감을 지울 수 있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제 느낌은 이질감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변속 시에 유압 액슐레이터로 기어를 바꾸는 시스템이었는데 유압 작동률을 엔진오일과 같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엔진오일의 이물질이나 점도 변화로 유압 액슐레이터가 잘 고장나거나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동 릴레이가 생기기도 하고 고장도 많이 났던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마하는 이번에는 액슐레이터를 전동 모터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로 자동 변속을 하게끔 세팅을 해서 자동 변속이 되는 기어 시스템을 출시한 것이 YAMT입니다. 그럼 야마하 YAMT는 어떤 장점과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변속 시 자동 블리핑 기능이 있어서 기어 조작할 때 RPM을 조절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 매끄럽고 퀵시프트처럼 작동한다고 합니다. 퀵시프트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이죠. 기어 변속을 혼다 DCT처럼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 주행 기능이 가능해서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거나 수동 크러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라이더도 오토바이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변속이 빠르고 부드러우며 자동 모드는 시내 교통 상황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복잡한 DCT 구조가 아니라 간단한 수동 변속기를 액츄레이터로 변속을 하는 시스템으로 어찌 보면 작동 방식은 이 클러치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 클러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2.4kg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완전 자동 모드에서는 코너링 도중에 갑작스레 기어가 올라가는 등 예기치 않게 변속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초기 혼다 DCT에도 있었던 증상이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로직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로직을 업그레이드하면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문제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체인지 장력이 늘어나거나 규정치에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 핸들바에 버튼이 상당히 많아서 손이 작은 라이더는 실수로 기어 변속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격렬한 주행 시에 그립감이 불편하여 손에 통증이 느끼는 라이더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크러치 레버가 없어 반크러치 조작이 필요한 동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데, 이건 자동기어의 숙명이죠. 주행 중 실수로 중립기어가 선택되는 것을 방지하지만은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정차했을 때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면은 반드시 중립으로 변속을 우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자동 모드로 달리면은 라이딩 로직이 스쿠터와 비슷하게 밋밋하게 달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미없다고들 많이들 불평을 한다고 하죠. 또 MP09에 IMU 센서가 없어서 변속 중 기울기 각도를 고려하지 않고, 또 역동적인 코너링 시 예측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고도 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슷한 YCC-S를 운영해본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오류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R1300GS에 달려나오는 AS에 대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초기 불량과 기어 변속 시 울컥거림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외국에서도 이 문제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일단 라이더가 느끼는 작동 방식은 이 크러치와 비슷하게 기존 크러치나 미션을 그대로 이용하는 작동이지만은 크러치 레버가 없이 왼발 기어 레버로 모든 것을 작동하는 방식으로 전자동과 수동 변속이 가능해 DCT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2.1kg으로 가볍다는 것입니다. DCT가 더블 클러치와 복잡한 기어부를 가져서 10kg에 육박하는 무게를 가지지만은 YAMT는 2.5kg, ASA는 2.1kg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기능도 비슷하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동기의 클러치 작동부만 전동화한 방식이라서 수동 클러치와 똑같은 직결감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전자 제어로 퀵시프트처럼 RPM을 조절해 레브 매칭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주행 로직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바꿀 수 있어서 기기적인 작동만 하는 이 클러치보다는 정교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단점으로 많이 꼽는 것은 D모드에서 기어 변경 시 울컥거림이나 거친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수동 모드에서는 라이더가 의도적으로 수동 조작할 때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변속이 부드럽지 못하고 울컥거리거나 엔진이 벌컥하는 느낌이 들어서 섰다 출발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간혹 시동이 꺼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 메시지 및 주행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어 및 클러치 결함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계기판에 표시되는데 이 경우 동력이 제한되거나 안전 모드로 전환되어 주행이 안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주행 중이거나 정차 시에 기어가 중립으로 빠지거나 정차 시 시동이 꺼지는 현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중립 기어 센서 오류를 그래서 딜러에 들렸을 때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유는 BMW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보고되면은 그래도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라이더가 기어 레버를 어설프게 조작하면은 시스템이 혼란을 겪으며 이상한 변속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변속 조작이 필요하고 빠르고 확실한 변속을 해야 오류가 적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R1300GS만 적용이 되어 출시되고 있는 이유는 엔진마다 ASA 시스템이 들어갈 공간과 메커니즘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엔진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용된 1300 엔진을 가진 GS를 비롯해서 RT, RS에 우선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 유압류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죠. BMW ASA 문제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부분 수정이 가능하고 초기 불량은 리콜이나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다 이외에도 많은 회사가 자동 기어를 내놓고 있지만은 문제는 자동 변속의 프로그램 로직, 즉 주행 중에 기어가 자동 변속되는 타이밍이나 언덕, 코너에서 기어가 변속되는 로직 자체는 혼다의 DCT 로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코너링 중에 기어가 업시프팅되어 뒷바퀴 접지력을 잃어서 도로를 벗어나거나 힘을 못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지만은 현재 혼다는 이런 불만사항을 프로그램 로직을 변경해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업체에서도 꾸준히 데이터가 쌓이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도 자동 변속기를 처음 상용화한 것은 1930년대 올즈모빌이 개발한 하이드라 매틱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 변속기와 거의 유사해서 다를 게 없을 정도로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크 컨버터 구조도 같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일찍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죠. 비싸고 무겁고 복잡하고 사용자가 익숙해지 못해서입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비싸고 무겁고 복잡하면은 사업성, 경제성이 없는 것이고 소비자가 익숙하지 않아서 비싸서 선택을 안 한다면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벤츠 S클래스에 적용하면서 서서히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이제는 수동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다수의 차량이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뭐든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저항이 생기기 마련 같습니다. 세상에는 계속 발전하는데 인간만 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뿐이죠. 아마도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수동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부 자동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훅까지 방방 넣으면서 시도 기다리고 레브 매칭으로 빠릿한 느낌을 가진 오토바이는 타기 힘든 시절이 언젠가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프로그램 로직을 가진 자동 변속기도 개개인의 운전 습관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기록해서 적용해주는 메모리 기능을
기능을 탑재해서 나오기도 하죠. 이런 기능들은 자동차 기술을 가진 오토바이 회사가 우선 적용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혼다, 야마, BMW가 자신있게 자동기어를 출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카티나 KTM도 자동기어를 발표하긴 했어도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기어가 문제가 아니고 휘발유 오토바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최고의 화두였던 자동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의 장점과 드러나는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